K컬처 타임즈 이병하입니다. 오늘은 5세대 K-팝의 가장 혁신적인 현상을 다뤄보겠습니다. 아이들이 Y2K 트렌드를 통해 어떻게 아이돌 서사 전략의 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말입니다. 충격적인 데이터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팬덤 분석기관 발표에 따르면 아이들의 팬덤 네버랜드는 지난 2년간 충성도 지수가 무려 300%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악적 성공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팬덤 구축 모델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Y2K 전략이 5세대 아이돌 전체의 게임 룰을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Z세대와 알파세대 사이에서 Y2K 노스텔지어가 연간 34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트렌드 편승이 아닙니다. 첫째, 안전한 반항의 프레임워크입니다. Y2K는 현재로부터 충분히 멀어서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분방함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적 거리감을 제공합니다. 둘째, 글로벌 공통 언어로서의 Y2K입니다. 미국의 브리트니 스피어스, 일본의 하마사키 아유미, 한국의 이효리까지 Y2K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문화적 코드입니다. 이는 아이들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매우 계산된 선택입니다. 셋째, 디지털 피로감의 정확한 포착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디지털화된 세대가 가장 아날로그적인 것에 끌리는 현상을 정확히 읽어낸 것입니다. 메탈릭 소재, 홀로그램 효과, 미래적 액세서리,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전통적인 K-팝 서사는 성장 스토리였습니다. 연습생 시절의 고난, 데뷔의 기쁨, 성공까지의 여정. 하지만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첫째, 완성된 캐릭터로서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명확한 정체성과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러테이터부터 이미 우리는 다르다는 선언이 있었죠.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대적 아이콘으로의 포지셔닝입니다. Y2K 트렌드를 단순히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자유분방함과 개성을 현재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셋째, 글로벌 문화 코드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Y2K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향수입니다. 미국의 팝 문화, 일본의 하라주쿠 패션, 유럽의 테크노 음악, 이 모든 것들이 Y2K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 모입니다. 기존 아이돌 팬덤은 응원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팬덤 네버랜드는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NXT 발표 당시 팬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마릴린 먼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예술사적 맥락을 공부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는 팬들이 콘텐츠의 소비자에서 공동 창작자로 역할이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세대 간 연결고리 창조입니다. Y2K는 30대, 40대에게는 향수를, 10대, 20대에게는 새로운 발견을 선사합니다. 아이들은 이 두 세대를 하나의 팬덤으로 묶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네버랜드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10대부터 4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일반적인 K-팝 팬덤보다 훨씬 넓은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아이들의 Y2K 전략이 5세대 아이돌 전체에 미친 파급 효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콘셉트 차별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제5세대 그룹들은 단순한 음악적 차별화를 넘어 시대적 아이콘으로서의 포지셔닝을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문화 코드 활용의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이후 5세대 그룹들은 모두 특정 시대나 문화의 코드를 전략적으로 차용합니다. 릭 에스트리의 90년대 R&B, LSS1의 Y2K 걸크러쉬, IV의 2000년대 럭셔리. 이는 모두 아이들이 증명한 문화적 향수 마케팅의 성공 공식을 따른 것입니다. 셋째, 팬덤 참여도의 새로운 벤치마크를 설정했습니다. 이 제5세대 아이돌들은 단순한 음악 발표를 넘어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열린 서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산업 데이터를 보면 아이들 이후 데뷔한 5세대 그룹들의 팬 참여형 콘텐츠 제작률이 평균 200% 증가했습니다. 이는 업계 전체가 아이들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K컬처 TMS의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 시간성 마케팅의 부상입니다. 아이들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레트로가 아닌 특정 시대의 정서를 현재적으로 재해석하는 전략의 위력입니다. 이는 K-팝을 넘어 모든 문화 콘텐츠 산업에 적용 가능한 공식입니다. 제가 과거 기획했던 콘서트들을 돌이켜보면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들은 모두 특정 시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완성시켰습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 참여형 브랜딩의 진화입니다. 브랜드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비자가 브랜드의 서사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더하며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애착을 형성하는 모델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 크로스 제너레이션 어필의 중요성입니다. 단일 타겟층을 겨냥하는 것보다 여러 세대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다층적 콘텐츠가 더 큰 시장 파워를 갖습니다. 2025년 아이들의 Y2K 전략은 단순한 콘셉트를 넘어 5세대 K-팝의 DNA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들이 Y2K 이후 어떤 새로운 시대적 코드를 제시할지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2010년대 초반의 소셜미디어 태동기 감성이나 1990년대 말 밀레니엄 버그 시대의 불안과 희망이 섞인 정서를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K컬처 비즈니스에 몸담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제언입니다. 시대적 감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세요. 각 시대별 문화 코드와 그것이 현재 세대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팬덤을 공동 창작자로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세요. 일방적 소비가 아닌 참여와 해석이 가능한 열린 서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통 분모를 찾되 로컬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세요. Y2K처럼 전 세계가 공유하지만 각 문화권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20년간 K컬처 비즈니스 현장에서 목격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콘텐츠의 성공이 더 이상 단순한 퀄리티나 마케팅 예산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처럼 명확한 서사와 팬들과의 깊은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이들이 단순한 레트로 재현이 아닌 시대적 감성의 현재적 재해석이라는 독창적들 공식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모든 K컬처 콘텐츠 제작자들이 참고해야 할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